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 산타랠리. 오늘은 쉬어가긴 했지만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감은 여전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와 산타랠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김기호 앵커님도 어릴 때 산타 선물 많이 받으셨죠? 받았죠. 예, 저는 산타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저희들이 형제가 좀 많았거든요. 산타가 선물을 주면 이게 누구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 뉴욕 증시에도 얼리버드들 금리 인하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가 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해야 큰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얼리버드 효과도 있고 요즘 이미 뉴욕 증시나 우리 일부 언론들에 보면 산타랠리가 왔다. 지금 뉴욕 증시가 9영업일 연속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단한 기세거든요. 밤사이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쉬어가기인지 아니면 그 금리 인하 줄 사람은 아직 떡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준비했기 때문에 폭락의 어떤 거품 붕괴의 신호탄인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산타랠리가 조금 쉬어가는데 이 기회에 내일 모레 또 실제로 크리스마스니까 산타랠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고 무슨 말인지 네.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산타랠리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산타랠리의 정확한 정의나 유래를 본다면 이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전에는 오지 않아요. 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로는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새해 2일까지입니다. 1일 날은 이 신년 휴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새해 첫 영업일. 그럼 정확하게 7, 7일간인데요. 이 산타랠리의 기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카콜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대공황이 1929년에 터졌습니다. 대공황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코카콜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카콜라는 안 먹어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식량은 먹어야만 살지만 코카콜라는 시원한 맛. 그런데 1931년 겨울에 대공황의 후폭풍으로 엄청나게 어려운데 더더구나 한겨울 와중에 콜라를 먹는다는 거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비상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콜라는 겨울에 마셔야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아주 빨간색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산타를 빨간색으로 산타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왔다는 그 어떤 역사적 문헌도 없어요. 네. 성경에도 없고 코란에도 없어요. 이 코카콜라에서 빨간색 정열의 색을 만듦으로써 여름에도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해서 뜨거운 콜라를 정열의 맛으로 마시자. 뚜껑도 빨간색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산타를 이용하자. 산타가 아예 코카콜라 선물을 주는 시로 실제로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뉴욕 그 맨하탄의 한복판에 있는 집에는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들이 등장을 해서 집집마다 코카콜라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산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또 산타 하면 코카콜라 빨간색 또 손에는 콜라 든 모습 이런 게 연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산타랠리라는 말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코카콜라는 당시에 산타 선물을 줬더만 코카콜라를 줬더만 코카콜라가 잘 팔렸고 그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났고 매출 증가를 본 이 투자자들이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래서 처음에 산타랠리라는 말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뉴욕 타임즈제도 1931년, 32년에 좀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완전히 학문의 세계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식 알마나크를 만든 1972년이던가요? 이 주식 연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양반의 책에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랠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7일까지. 자, 이 책을 보면 아래쪽을 좀 시지를 보시면 주식 거래 영감이라고 스탁 트레이더즈 알마낙이라는 그 책도 있고 지금도 해마다 나와요. 자, 거기서 예일 허시라는 이 창업주가 1972년에 산타랠리가 있더라.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입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산타랠리가 온 확률이 전체적으로 80%더라. 그러니까 뭐 열에 8은 산타랠리가 온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경쟁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12월 26일부터 25일은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26, 27, 28, 29, 30, 31일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1일, 1월 2일까지 하면 7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 납회를 좀 일찍 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12월 마지막까지도 주식시장 문을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7일간이 산타랠리 기간이다. 이런데 그러면서 이 스탁 트레이더즈 알마나크 책에서는 왜 이렇게 산타랠리가 오느냐? 그것은 선물 수요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그 배당의 기준이 12월 말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노린 산타랠리 투자가 있었고 또 연초가 되면 1월 효과라고 그래서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한번 해보자. 돈 좀 벌어볼까? 부자 되세요라는 축복. 중국 사람의 신년이 있어가 아주 그냥 신년 빠차이 이렇게 돈 버세요. 돈 벌어 나도 한번 돈 벌어볼까? 주식 투자해볼까? 그래서 1월 초에 1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산타가 올지 안 올지 또 산타랠리가 구현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것은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산타랠리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 얘기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사실 요즘 코카콜라 광고는 북극곰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베어마켓은 안 오겠죠? 북극곰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왜 북극곰이 또 왜 나왔냐? 네. 추운 겨울에 사는 북극곰조차 코카콜라를 마셔야만 연명한다. 네. 그래서 증권시장에 아주 정말 싫어하는 곰 그것도 크게 보면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콜라를 안 주면 곰은 절멸한다. 이런 광고도 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창용 공짜 점심.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결국 공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이제 많은 시각 중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타가 주는 코카콜라보다도 훨씬 더 큰 파워풀한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많이 뜨거운데요. 이창용 총재가 물가 대책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는 그런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이창용 총재는 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움 될 만한 얘기를 제가 3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자, 아직 지금 물가 잡히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과도하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IMF에서 사실 국제금융 무대에서 뛴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국제금융 전문가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좀 과도하다. 자, 그다음에 파월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창용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파월의 발언은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현 수준이라는 게 높은 금리 수준,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긴축 정책, 이것을 오래 하면 긴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지, 내일 모레 금리 인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공짜 정심, 우리나라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왜 공짜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요.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보면 공짜 정심 얘기가 나오는데, 서부 개척 시대 때 많은 주점들이 그 황야에 술집을 많이 열어놨는데 정심은 공짜로 줬어요. 네. 근데 그게 점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술은 저녁에 파는데 술값이 음식값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왔다가 날씨가 흐린 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녁까지 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공짜 점심 좋아하다가 저녁에 돈 털린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자, 경제학에서도 공짜 좋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갑자기 공짜 정심,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오를 요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가 억눌렀다. 그래서 거기서 좀 공짜 효과가 생겼다. 이게 정식으로 반영하면 결국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이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물가 금리, 고금리 상승 기조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공짜 정심이라는 경제학의 격언으로 애둘러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내란. 지난 2021년 1월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혐의가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제 인정이 되면서 내년 대선 경선 출마에 발목이 좀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중대한 내년 미국 대선 대통령 향방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중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가 있는 아주 휴양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이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헌법에는 내란에 개입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을 인정했으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 지금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 후보 뽑을 때 그 투표용지에 트럼프란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넣으면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자, 이게 물론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주 대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공화당도 지금 이 일을 제기해서 이 법정 판결은 좀 더 지리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대법원도 확정한다면 트럼프는 출마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먼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반발을 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없는 제2의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반사 효과도 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러니까 더 지지해야 된다. 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란 문제까지 번졌다. 이런 어떤 쇼크로 세계가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트럼프 지지 세력의 결집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홍해 딜레마. 지금 미국이 다국적 함대를 구축을 해서 홍해 사태에 지금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해, 그러니까 홍해란 데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건너간 그 바다입니다. 이 홍해가 지중해와 인도양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돼 있다. 네. 그리고 그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야만 빠른 속도로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보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지금 선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제 어떤 군사 연대를 하고 병력을 파견하자 이러면서 이제 한국 등에게 병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딜레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연대를 하지 않자니 미국과의 동맹도 있고 또 이걸 국제 연대를 하면 그것으로 안보가 보장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후티 예멘 반군과 각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솔로몬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요. 1973년 제4타 중동이 터졌을 때, 4타 중동전 때 그때 오일 쇼크의 요인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중동 국가들을 지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바가지 광장시장. 광장시장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의 뭐 필수 방문 코스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 바가지 가격 논란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광장이라는 게 서울 광장에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종로에 가면 광교가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그 청계천을 건너는 다리, 네. 그 앞자를 따라서 광교, 장교의 약자가 광장이고 광장시장이 됐는데 원래는 그 배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배옥의 시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 조선의 시장은 종로에 있던 유기전, 이것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상 국영기관이고 민간 시장으로서는 동대문의 배옥의 시장, 즉 광장시장의 뿌리입니다. 네. 그리고 남대문에 칠패시장이 있었죠. 지금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전통 시장이었는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남대문 시장을 거의 말살해버리고 그 칠패 말살해버리고 남대문 건너편에 지금의 남대문 시장에 일본 시장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시장과 일본 시장이 광장은 민족 시장, 남대문 시장은 일본 시장에서 대결 국면까지 갔고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이 굉장히 높았던 데가 광장시장인데 네. 최근에 유튜브가 베트남 친구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 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안 나오고 15,000원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늦게 광장시장이 사과를 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자, 전통은 역사가 오래됐다고만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통은 갈고 닦을 때 진짜 역사가 된다. 네. 그런 면에서 광장시장 관계자들의 좀 각성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코카콜라 산타랠리, 이창용 공짜 점심, 트럼프 내란, 홍해 딜레마, 그리고 바가지 광장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